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장 마감까지 고민되는 종목들 두 분이라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궁금하시죠? 마감에 산다 임순재 대표, 조범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오늘은 뭐 2차 전지의 상승이 나와서 그런가 코스닥이 오늘 장중의 변동이 좀 위쪽으로 큰 편인데 그런 시장 안에서 살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 임순재 대표님 6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파크 시스템즈가 지금 한 15, 16% 수익을 냈어요. 이거 목표가 터치했습니까? 저희 더 들고 갈까요? 좀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제 EUV 공정이 들어가면서 이제 초미세화 공정이 되면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더 들고 가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같은 날 조범수 연구원은 KT 서브마린을 갖고 왔습니다. 네. 수익이 8.6% 정도 났어요. 이 종목도 그럼 홀딩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력 인프라 쪽이 아무래도 좀 최근에 좀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LS라든지 이제 여타 좀 많이 엮이는 종목들인데 다만 좀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시되 저는 이전에 또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전처럼 좀 LS와 같은 좀 안정적인 대형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KT 서브마린보다는 LS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영업이익 실적 개선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때 배당금 또한 적절히 챙겨주다 보니까 한번 LS 쪽으로 한번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KT 서브마린 좀 파란불이 들어와서 고민하셨을 텐데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다면 실현하고 오히려 다른 대장주 쪽으로도 가보는 것도 괜찮다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보시죠. 화신과 진에어를 갖고 왔습니다. 화신인 거 보면은 거의 2분기 실적 시즌 노려보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화신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딱 실적 나오기 직전까지 기대감을 갖고 가느냐 아니면 나는 부침이 있더라도 3분기, 4분기가 쭉 들고 가겠느냐 어느 쪽일까요? 길게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조향 장비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NEV에도 이제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또 이제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2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317억 정도로 해서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방 산업이 자동차 판매가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품주에 대한 부분, 특히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부품도 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8,000원 전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은 14,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 좋은 거는 주가로도 다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화신이 지금 신고가 영역을 뚫어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화신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자동차나 전기차나 전부 다 이제 차에는 조향 장치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면 이건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재작년서부터 해서 계속 쉬었거든요. 많이 쉰 종목도 있죠.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과거에 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조금 난처할 수 있는데 아까 파크 시스템즈 홀딩하자 그랬잖아요. 그거 매도하고 화신으로 갈아타는 거는 어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뭐 길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역대 반도체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이런 고대역대에 대한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마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면 뭐 파크 시스템도 좋다.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뭐 내후년까지도 뭐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도 뭐 훨씬도가 나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뭐 반반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 드렸는데 뭐 이것도 좋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화신 그만큼 기대가 크고요. 이틀 전 이건희 부장님도 마감에 산다에서 제시를 한 적이 있던 종목이에요. 이번에는 연구원님의 진웨어를 들어볼 텐데요. 이거 사실 네. 저희 상당히 좀 복잡한 그 속내가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 그때 그 임 대표님이 하실 때 겹쳐가지고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네. 제작진 차원에서 네, 그렇죠. 안 돼! 했거든요. 네. 너 아마 늦었어! 이러면서. 저희 아마 이제 대표님이랑 저와 똑같이 보던 종목이니까 더 좋은 흐름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아, 네. 그럼 진에어가 지금 소개하려고 했던 날보다는 일주일 뒤 다시 소개하는 건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괜찮습니까? 최근에 좀 오르긴 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일자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아직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5월 달에 이제 황금 연휴 효과로 또 이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지만 상당히 또 연속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좀 비용 부담도 지속적으로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고 또 3분기도 여행 수요가 또 충분하게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휴가, 황금 연휴 또 휴가가 다시 한번 또 찾아오는 구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경기와 좀 밀접하게 흘러가는 해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항공주라든지 상당히 저가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도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니까요. 한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중에 또 지속적으로 엔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 함께 통화 스와프가 또 진행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엔저 효과는 한동안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노선을 또 계속 위주로 여행객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 또 이제 지속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네, 매수가는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1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 목표 주가는 19,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에어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 현 시장 상황도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상승 탄력도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요. 코스피가 2,554선 지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오늘 장 마감까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종목 있죠. 오늘의 새내기주 알맥 볼게요. 이제는 거래 제한 폭이 사라졌기 때문에 알맥을 따상이 아니라 따따블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따따블 종목은 나오지 않았어요. 알맥 오히려 지금 장중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될까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은 뭐 알맥이라는 회사에 이제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이제 만드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뭐 향후에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특히 뭐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폭스바겐이나 벤츠, 리비안 등의 이제 이런 알맥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상장한 이후에 지금 가격이 시가가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뭐 작년 영업이익이 뭐 11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거에 비하면 한 60배 정도의 이제 PER을 갖고 있는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이런 부품 관련된 전기차 부품 관련된 업체 중엔 좀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지금 조금 주가가 뭐 아침보다는 좀 낮춰져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는 아마 충분히 매수는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가격대는 조금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근데 오늘 그 새내기주 버프 속에 워낙 장중에 상승폭이 또 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량도 크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 보자. 오늘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삼보모터스 보겠습니다. 현대차 핵심 부품 수주 소식에 오늘 급등하면서 20% 넘게 오른 7,260원에 현재는 안착이 되어 있어요. 삼보모터스가 오랜만에 또 눈에 띄게 올라주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매력도는 있습니까? 연구원님?
매력과 장점과 단점이 너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오. 아마 오늘 중에 물론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좀 이제 섞이면서 이러한 주가를 좀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1% 정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대비해 가지고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되는 주가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실적 구간에 들어감에 있어가지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좀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삼보모터스가 조금 약간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약간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영업이익률도 좋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부채 비율이 240% 가량 됩니다. 예, 상당히 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 이슈가 좀 반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전에서도 또 전환사채 이슈로 이제 중간중간 주가 조정을 또 만들었다시피 가급적이면은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서 삼성모터스 매력이 있긴 하지만 나는 주가가 더 갈 것이라고 강하게 보진 않는다. X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카카오를 볼게요. 저희가 방송에서 안 다뤘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쪽이 아니에요. 주가도 계속 내리고 있고요. 오늘 장으로서 5만 원이 깨졌고요. 48,950원에서 약보합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등의 기회는 카카오 언제 나타날까요?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요즘에 가장 핫한 AI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국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 계속 이제 AI의 발표가 늦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시장 점유가 좀 더 빨라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가 뭐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AI화라는 그 이슈가 나온다면은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의 기회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X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SS 해운을 볼게요. VL 지금 운임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S 해운은 다른 해운주 안에서도 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좀 큰 종목으로 유명하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윗꼬리가 달렸지만 1.26%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일지요, 연구원님. 이제 앞서서 좀 소개시켜드렸던 진에어랑 이제 또 상당히 좀 비슷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해운주랑 항공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 그리고 원자재 상승 함께 좀 공통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KS 해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탄소 중립 중에서 이제 KS 해운이 가장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암모니아 시장입니다. 네, 국내 이제 암모니아 시장도 이제 최근에 또 확대할 조짐이 또 새로 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HMM 같은 경우도 이제 롯데정밀화학과 손을 잡고 또 암모니아 운송을 또 박차를 가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S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 특히나 이 암모니아 운반 능력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제 만약에 국내 암모니아 운송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중장기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향후 이제 시장 특히나 경기가 완연한 회복 구간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해운주는 차후에 또 엄청나게 큰 상승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SS 해운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현재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유입되는 걸 보지 못했네요.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고 기관의 매수도 오후장에 들어서 살짝 주춤했습니다. 코스닥은 0.68% 강세 속에 867.64포인트 지나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고 또 제약바이오도 좋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와 함께 오늘 전기전선, 변압기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끝까지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